자, 학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천재교육 류희찬 저자분 교과서 함수에 극한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교과서 페이지로는 22쪽, 27쪽이고요. 자, 너무 쉬우신 분들은 이 문제들만 보고 넘어가셔도 돼요. 자, 1번입니다. 자, 다음 네모안에 알맞은 것을 써넣으시오 라고 해서 개념 확인 문제가 있어요. 뭐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x가 a로 갈 때를 이렇게, 그 다음에 fx가 l에 접근한다를 이렇게 쓰기도 하죠. 자, 2번입니다. 자,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다라는 뜻이니까 여기에 좌극한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지. 자, 3번입니다. 자, 1차 함수의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1차, 2차, 3차, 4차 함수 같은 다항 함수들은 극한값과 함수값이 무조건 같아요. 자,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제 실제로는 y절편 3이고 기울기가 2니까 뭐 마이너스 1로 접근할 때 y값이 1로 접근하는 걸 이렇게 그림으로 살펴보시고 넘어가는 것도 좋은 습관. 자, 4번입니다. 자, x가 마이너스 1로 가고 있어요. 이제 부정형의 극한이 등장을 하는데 어쨌든 극한 값이 존재는 하나 봐. 그러면은 자도 0으로 접근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1-2, -2, 2를 x 플러스 1이 0이 되는 값인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을 써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저는 이렇게 한번 인수분해를 해보려고 해요. 자, x 3성 마이너스 x를 x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1이 남죠. 자, 그 다음에 얘네 둘을 마이너스 2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1이 남아서 x제곱 마이너스 1로 묶어내면 x 마이너스 2가 남아. 자, 그 다음에 분모에 x 플러스 1. 여러분들 이제 학년이 좀 되셨으니까 이 x제곱 마이너스 1은 머릿속에서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로 보실 수 있으시죠? 그럼 이렇게 툭툭 떨어진다고 치면 이렇게만 남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을 넣어서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 답은 4번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5번입니다. 계산부터 해보죠. 무한을 넣어주면 무한분의 마이너스 2꼴이야. 자, 이런 건 이제 우리가 0으로 수렴한다고 배웠어요. 자, 그림까지 확인을 해보자. 자, x점근선이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상수가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뭔가 2, 4, 4분면 쪽에 그려지는 곡선인 거지. x가 무한으로 간다면 함수는 이렇게 점점 점근선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니까 0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0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자, 6번입니다. 자, 글쎄요. 이렇게 보시는 것도 좋고요. 저는 이제 x를 앞에 쓰는 습관이 좀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보셔도 괜찮겠죠. 자, 그러면 x점근선이 1인 상태고 뭐 y축은 이런 데 있겠지. 마이너스 5니까 또 2, 4, 4분면 쪽에 그려지는 곡선. 자, x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쭉 당겨주면 함수가 이렇게 따라가니까 결국에는 0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봐주실 수 있고, 실제로 계산해 준다면 1 마이너스 무한분의 5.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으로 접근하는데 부호가 바뀌어 있으니까 분모가 양의 무한대로 접근하고요. 이런 친구들은 0으로 수렴한다고 볼 수 있죠. 자, 7번입니다. 자, 함수 fx일 때 그래프를 이용하여 x가 2로 갈 때 fx 값을 조사하래요. 자, 그래프를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한번 이용해 볼까요?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 부등식, 방정식은 원래 모두 절대값 안의 식이 0이 되는 x값을 기준으로 그래프도 나눠서 해석하고 방정식도 나눠서 풀고 부등식도 나눠서 풀죠. 자, x가 2보다 크면 절대값을 그냥 벗을 거고 x값이 2보다 작으면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음수여서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거고. 자, 그럼 함수가 2를 기준으로 이렇게 생긴 거지.
그래서 우극하는 1이고 좌극하는 마이너스 1이구나 라는 걸 보실 수 있고, 답은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주셔야겠지. 자, 7번이었고 굉장히 자주 나오는 함수예요. 자, 8번입니다. 4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하도록 이라는 문장이 나와 있어요. 자, 좌우 이렇게 좀 적어 보시겠어요? 여러분 이제 고3 될 때까지 극한값의 존재성은 이렇게 좌우극한으로 따지는 것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좌극한은 x값이 4보다 작은 곳에서 4로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이 fx를 밑에 있는 함수를 이용해 주셔야 되고요. 자, 우극한은 x값이 4보다 큰 곳에서 4로 접근하는 거니까 위에 있는 함수를 이용해 주셔야겠지. 자, 둘이 같아지려면 k값은 4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함수를 디테일하게 그려보실 필요는 없으나 상황 자체는 이 x가 4인 곳을 기준으로 왼쪽에 마이너스 x 플러스 k, 그다음 오른쪽에 2x-8이라는 함수가 그려지는 상황으로서 이 좌극하는 여기에 4를 넣고 우극하는 여기에 4를 넣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죠. 이제 그림을 다 그리진 않았지만 이렇게 상황을 좀 단순화하는 습관을 좀 들이시면 어려운 문제도 되게 쉽게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 9번 봅시다. 자, 함수 fx가 유리함수인데요. x점근선, y점근선이 이렇게 a, b, 마이너스 a랑 b로 밝혀져 있죠. 자, 가에서 준 힌트가 뭐냐면 x를 무한대로 쭉 당겨버리면 fx의 극한값이 4래. 자,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보자. 자, 지금 x점근선이 마이너스 a인 상태고 y점근선이 y는 b인 상태. 그리고 자, 분자의 상수가 양수인 상태니까 1, 3, 4분면 쪽에 그려지는 이런 곡선일 거란 말이야. 그럼 x를 플러스 무한대로 쭉 당겨버리면 함수가 뭘 따라가죠? 얘를 따라가면서 y값 b에 가까워지는데 이게 4란 얘기니까 결국 가에서 얘기하는 건 b가 4라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x는 2에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어. 이런 곳, 이런 곳, 이런 곳은 다 좌우극한이 같아서 존재하거든요. 유일하게 존재하지 않는 곳은 a인 곳이죠. 마이너스 a인 곳이죠. 즉 얘가 2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여서 a 값이 마이너스입니다. 자, 둘이 더해주시면 답은 2죠. 자, 다음 10번입니다. 잘 보세요. 어느 편의점에서는 매일 10시 10분부터 10분 동안 $4,000원짜리 도시락 한 개를 3,000원으로 할인하여 판매하다가 다시 10시 20분부터 4,000원으로 판매한대요. 그럼 가격은 4,000원이었다가 뭐 3,000원이었다가 한가 봐. 자, 10시부터 x분이 지난 후 10시부터 x분이 지난 후 그러니까 뭐 1이다 치면 10시 1분 가격을 물어보는 거지. 그러면 10시 10분까지는 일단 4,000원이다가 10분부터 가격이 3,000원이었다가 다시 20분부터 가격이 4,000원이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뚝뚝 끊어져 있는 상수함수도 예제로 자주 나오죠. 자, 문제에서 리미트 x 5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5분이 지난 뒤에 가격을 물어보는 거야. 그럼 아직 할인 전이니까 답은 4,000원이지. 여러분 되게 쉽잖아요. 이제 문장이 길면 이렇게 멘탈이 확 나가버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그래프를 못 그리시더라도 여러분 잘 읽고 푸시는 거야. 자, 11번은 이제 개념 문제가 하나 나와 있네요. kfx는 k알파, fx 플러스 gx는 수렴하니까 리미트를 뜯을 수 있어서 알파 플러스 베타, 이쪽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 얘는 알파 베타겠지. 자, 12번입니다. 자, 얘도인데요. 지금 hx가 fx와 gx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는데 fx랑 gx 값이 알파로 같다라는 건 그 가운데 껴있는 함수도 알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13번입니다. 0분의 0꼴이 나왔고요. 자, 인수분의 관점을 좀 봐주세요.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 0,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0 되는 거 확인했잖아. 그럼 얘가 지워져야 된단 말이지. 지금은 뭐 인수분해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x 플러스 2라는 인수를 분자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얘가 확정적으로 들어있을 거라고 나머지를 써주시면 돼. 의심이 좀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확인까지 하셔도 되겠죠. 자, 그럼 x 플러스 2에 3x 마이너스 2가 분자니까 지우고 x에 마이너스 2를 넣어주시면 돼. 그럼 마이너스 8이 되겠죠. 자, 이게 13번이었습니다. 14번으로 가시죠. 자, 리미트 x가 3으로 가고 있거든요. 루트 2성이지. 약분이 절대 안 된단 말이야. 자, 3 한번 넣어보자. 3 마이너스 루트 9, 루트 9 마이너스 3으로써 0분의 0꼴을 확인을 했어. 근데 이제 만약 분자만 유리화를 한다면 분자의 루트는 사라질 것이나 분모의 루트가 남아있어서 약분이 안 될 거야. 그러면 얘는 분자랑 분모를 동시에 유리화를 해줘야 되는 유형이에요. 자, 분자를 유리화한다라는 것은 x 플러스 6 플러스 3을 곱해준다는 얘기고, 분모를 유리화한다라는 것은 x 플러스 루트 2x 플러스 3을 곱해준다는 얘기지. 여러분 잘 보세요. 유리화라는 거는 목적이 뚜렷해. 루트를 지워버리는 거거든. 그리고 0분의 0 꼴의 특성상 괄호로 잘 묶여있는 게 맞단 말이죠. 그래야 인수 분해를 해서 약분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전개를 하시는 건데, 얘 전개에서 루트 벗겨주고 얘는 전개를 하시는 게 아니야. 자, 분모도 이렇게 해서 루트를 벗기는 게 목적이 되셔야 되는 거고, 얘는 전개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얘가 이제 3, 1에 1, 1의 마플로 x-3,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고요. 자, 분자에 있는 x-3과 이렇게 약분이 되겠지. 자, 이제 리미트 x3으로 보낼 수가 있죠. 자, 보내주면 4. 자, 여기에 3 넣으면 루트 9 플러스 3이니까 6이고, 위에도 3 플러스 루트 9니까 3 플러스 루트 9니까 6이죠. 자, 이렇게 극한값은 4분의 1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14번 꼭 복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15번이에요. 자, 무한분의 무한꼴이 나왔어요. 물론 이제 차수가 같은 게 출제될 확률이 높지만, 이제 분자 차수가 크면 분모가 확 커지는 스타일로서 이제 발산하고, 분모 차수가 크면 분모가 으악 하고 늘어나는 거니까 0으로 수렴하고, 이런 것도 같이 공부해 주셔야 되는 거고, 이렇게 차수가 같은 애들만 0이 아닌 다른 값으로 수렴을 한다. 그래서 수렴값은 여러분들이 개수분의 개수라고 공부를 잘 해두셨을 건데, 정석도 좀 해보자고요. 자, 최고차항으로 묶어내거나 아니면 분모 분자를 최고차항의 개수로 나누시죠. 최고차항으로 나누시죠. 그러면 x가 무한으로 발산하고 있기 때문에 x를 분모해 가지고 있는 이런 항들은 다 0으로 접근해 버리는 거고, 이렇게 3분의 4만 남는 거지. 이 결론이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개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간결하게 공부를 하셨을 거야. 근데 여러분, 발산율이 가장 큰 항으로서 뭔가 묶어내거나 나누는 이 행위는 심화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해지니까 이 원리를 잊으시면 안 돼요. 자, 다음 16번입니다. 자, 간단한 무한 마이너스 무한꼴이고요. 자, 제가 조금 강조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언제나 무조건 유리화를 하시는 게 아니야. 자, 당연히 차수를 보셔야 돼. 자, x가 무한으로 간단 말이야. 그럼 얘도 발산인 상태인데 앞에 게 2차고 뒤에 게 1차죠. 그럼 얘가 왁 증가하는 거고 얘는 상대적으로 귀엽단 말이지. 이런 건 이제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반대로 이쪽 뒤가 차수가 높다 그러면 얘는 천천히 증가하는데 얘가 음의 무한대로 훅 증가해 버리는 거니까 음의 무한대로 발산해.
이런 친구들은 우리가 판단할 가치가 없는 거지. 이걸 유료화해서 풀고 계시면 안 돼요. 자, 얘는요. 2차가 루트를 쓰고 있어서 차수는 1차로 볼 수 있고, 얘도 2차가 루트를 쓰고 있어서 차수를 1차로 볼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뭔가 최고차항의 개수도 같으니까 얘네들은 좀 비슷하게 서로 증가하는 상태에 있지 않을까? 그런 애들 뺐을 때 수렴하지 않을까? 이렇게 수렴 가능성이 있구나를 판단하시고 유리화를 진행하시는 거예요. 이 상태로는 판단이 안 되니까. 자, 간단한 유리화는 우리가 암산을 좀 합시다. 켤레가 툭툭 곱해진다고 생각하면은 제곱해서 루트가 벗겨질 거고요. 분모에는 분자의 켤레가 생기겠지. 자, 그럼 위쪽은 마이너스 16이라는 1차항의 개수, 밑에는 루트 1, 루트 1이라는 1차항의 개수가 있는 거니까 답은 마이너스 8입니다. 17번입니다. 자, 이번에 0분의 0꼴의 미정계수의 결정은 시험에 안 나올 수가 없겠죠. 갑시다. 자, 1 넣으면 분모가 0이야. 보통 이런 친구들은 발산해야 되는데 3으로 수렴했다라는 것은 분자도 0으로 접근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b라는 상수항을 이제 a로 좀 바꿔주신 다음에 적절히 인수분해해서 0분의 0꼴 계산을 하는 거지. 자, 인수분해를 먼저 하자. 자, 인수분해 하실 때 여러분들 잘 찢어보시는 것도 좋으나 결국 x-1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1이랑 마이너스 1을 가지고 있을 거야. 그럼 남은 인수를 툭 적어주시면 인수분해가 더 깔끔하죠. 자, 그럼 분자가 x-1에 x 플러스 a 플러스 1인 거고 분모에 x-1이 달려있는 거고 툭툭 떨어뜨린 다음에 x에 1을 집어넣어 주시면 a 플러스 2가 되는데 얘가 3이란 얘기니까 a는 몇이에요? 1이 되는 거죠. a가 1이면 b는 몇이에요?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자, 답 골라주시면 되고. 자, 18번입니다. 자, 미정계수의 결정은 이렇게 무리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과정은 비슷합니다. 자, 2 넣으면 0 되니까 2 넣으면 0 되게 만들어 주시고, 자, 그럼 b가 루트 a-2지. 이제 여기다가 넣어 주시는 거야. 이제 아까랑은 달리 바로 인수분해 되진 않으니까 이제 유리화 진행을 해요. 툭툭 갑시다. 촌스럽게 켤레를 쓰지 마요. 분모에는 분자의 켤레가 붙을 거고 분자는 제곱 마이너스 제곱으로 나오겠지. 그럼 a가 지워지고 이 x-2는 얘랑 통째로 약분이 될 거라서 이제 x에 2를 넣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얘가도 루트 a 플러스 2고 얘도 루트 a 플러스 2니까 루트 a 플러스 2가 두 개 있다고 적어주실 수 있죠. 분모를. 분의 1은 6분의 1이니까 얘가 3. 그럼 안쪽이 루트 9여야 되니까 a는 7이네. a가 7이면 b는 루트 9로서 3이 되죠. 더하시면 답은 10입니다. 자, 19번으로 가죠. 자, 함수 fx가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하여 뜨르륵을 만족시킬 때 fx를 3x제곱으로 나눈 극한값은? 하고 물어봤어. 자, fx 형태를 모르기 때문에 이 두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시는 거야. 모두 다 3x제곱으로 나눠요. 자, x가 양의 실수기도 하지만 3x제곱은 원래 양수니까 뭐 0일 수도 있겠구나. 어쨌든 x가 양으로 접근하고 있으니까 얘네들은 다 양수로 보시면 돼서 부등호 방향은 안 바뀐다라고 보시면 돼. 자, 제가 최고차항 뒤쪽을 점점점으로 쓴 이유가 있겠죠. x가 무한이 돼버리면은 얘네들은 다 무한분의 무한꼴이니까 나의 관심 대상은 결국 최고차항의 개수밖에 없단 말이야. 자, 얘 극한값 몇이죠? 2죠. 얘도 극한값이 몇이죠? 2죠. 가운데 껴있는 이 친구도 극한값이 2일 거다. 이렇게 끝내주시면 되는 거야. 자, 20번이고 20번 집중합시다.
자, 천재교육교재만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좀 특수한 문제라고 볼 수 있지. 천재교육 교과서로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유심히 봐주셔야 되는 거죠. 자, 갑니다. 두 가지 관점을 다 적어 드릴 거예요. 일단 잘못된 부분을 좀 찾아 드릴게. 지금 x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얘를 판단을 하는데, 이제 무한분의 무한꼴의 정석풀이로서 최고차항으로 뭔가를 나누겠다라는 거야. 1차니까 얘네들이 지금 다 x로 나눠주고 있어. 자, 근데 중간 과정을 한번 적어 드릴 거야. 얘들은 바로 x로 나눠가지고 안에다 x제곱을 넣어버렸는데요. 이제 원래는 이렇게 써놓고 x를 루트 안에 넣을 생각을 하셔야겠지. 자, x로 나눌 땐 괜찮은데 얘들아 잘 봐봐. x가 음수면 있잖아. x를 루트 안에 넣고 이렇게 마이너스가 살아있어야 돼. 잘 봐봐. 마이너스 2를 여러분 루트로 바꿀 수 있어요? 이거 못 바꿔요. 방법이 뭐밖에 없냐면 마이너스를 루트 밖에 놓은 상태로 g만 제곱돼서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마이너스를 마이너스 루트 밖에 톡 놓고 자기만 들어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를 톡 놓고 자기 자신만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럼 이 x가 루트 안에 들어갈 때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뭐 밑에는 1 플러스 x분의 2고 마이너스를 밖에 남기고 지는 x제곱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제 1 플러스 x분의 2에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x제곱분의 3이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x가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으니까 이런 친구들은 다 0으로 날려버리면 돼. 0들은 부호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럼 남는 게 1분의 마이너스 1이 남아서 답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데 얘네들은 지금 루트 안에 잘못 넣어서 이렇게 됐죠. 맞죠? 근데 여러분 실전에서는 이제 자 필요한 거 쓰시고, 자 실전에서는 여러분 이렇게 풀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좀 센스 좀 차고 극한 좀 다룰 줄 안다는 친구들이 x가 마이너스 무한으로 갈 때 그냥 이 상태로 문제를 푸는 습관들이 있어. 물론 답도 바로 낼 수 있긴 하거든. 얘가 마이너스 무한이고 플러스 무한이니까 그냥 개수분의 개수 써놓고 부호 판단을 쓱 해버리는 거지. 근데 이 연습을 해놔야 돼요. 자, 지금 x가 어디로 가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죠. 여러분 이 화살표라는 것은 등호랑 약간 비슷한 성질이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한다 쳤을 때 마이너스 x는 무한대로 간단 말이야. 잘 들어야 돼. 이렇게 플러스 무한으로 가는 문자를 하나 찾아놓고 이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해요. 그럼 x는 마이너스 t라고 쓸 수 있고 x제곱은 t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 뭐 x3승은 요거를 세제곱 하는 거니까 뭐 마이너스 t3승이라고 쓸 수 있고 x4승은 t4승이라고 쓸 수 있고 뭐 이런 거거든. 지금은 2차항까지 밖에 없어서 필요한 건 이거 둘 뿐이지만, 자 근데 보세요. 자 이제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식을 t가 무한대로 가는 식으로 바꿀 거야. 당연히 이쪽도 t에 대한 식으로 바꿔 쓰셔야겠죠. 자 이때 이 x는 마이너스 t로 바꾸면 되는데 이 x제곱은요 여전히 t제곱이에요. 자 근데 이제 플러스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부호를 좀 신경을 덜 쓰시고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개수로서 극한값을 읽어낼 수 있지. 맞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추천드리는 건 x가 마이너스 무한으로 갈 때 예를 드는 거야. x 3승 플러스 뭐 x 플러스 1이 있고 마이너스 2x 3승 플러스 뭐 2x 제곱 플러스 5가 있어. 이거를 플러스 무한으로 가는 식으로 바꿀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이런 관점이 있으면 돼요. 홀수 차들은 부호가 바뀐다. 상수항은 안 바뀌고요. 그 다음에 짝수차 항들은 부호가 안 바뀐다. 자 이 상태로 극한값을 읽어주시면 되는데 물론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얘는 삼승이니까 마이너스 무한대고, 얘는 삼승에다 마이너스 달라놨으니까 플러스 무한대고 해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실 수 있는데, 자, 저렇게 루트가 포함되어 있고 뭔가 이제 x가 안에 들어갈 때 막 헷갈리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x가 음수면요. 자, 반드시 좀 기억해 주시고, 치환 얼마 걸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꼭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문제들은 양의 무한대로 바꿔서 푸는 습관을 꼭 들이도록 하자. 특히 시험장에서 여러분들 오류 있게 푸시면 안 되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20문제를 다 풀어봤고요. 자, 이 수업은 이제 교과서로 천재 류희찬 저작거 사용하는 학교 학생 여러분들이 들으실 테지만, 교과서 중단원 문제들은 여러분 다른 학교 거도 다 들어보시는 걸 제가 좀 추천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